34년 만에 최고 엔화 사서 쟁여 두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엔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4월 11일 엔달러 환율은요. 달러당 153.24엔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1990년 6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난리도 아니죠. 1990년 4월 3일에 159.87을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6월 이후에 최고니까 환율이 지금 엄청나다는 뜻이잖아요. 엔화의 가치는 바닥에 또 바닥이라는 거예요. 슈퍼 엔저가 아니라 울트라 슈퍼 엔저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엔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저는 유심히 바라보고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일본이 안 움직일까요? 계속 이렇게 153.24까지 떨어졌는데 일본이 안 움직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일단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즈키 수니치 일본 재무상은요.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만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을 해왔으니까요. 말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은 모든 선택지란 말이에요. 모든 선택지 외에는 달라진 말이 없습니다. 과도한 움직임에는 어떤 일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거다. 뭐 이렇게는 계속 이야기해 왔던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선택지 중에 선택지가 뭘까요? 바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까요? 시장에 직접. 2022년 9월에서 10월까지 60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돈으로 9조 엔을 푼 거죠. 1998년 이후 첫 시장 개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번에 시장 개입을 할까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 모르긴 해도 달러당 155엔을 넘어서잖아요. 저는 그러면 시장 개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개입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155엔까지 가면요.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통상적인 말만 해왔다면요. 이게 155엔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깬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시장에 저는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N이 많이 변할 거다 바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시장 개입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금리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 0.25%로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지금은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지난 3월에 0%에서 0.1%까지 올렸습니다. 이것을 2024년 12월까지는 0.2%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땡길 거라는 거예요. 땡길 거다. 많이 땡길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만약에 땡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엔화가 강해지겠죠. 금리를 올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엔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엔화 강세는 생각해보지도 못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더 심하니까. 미국은 금리를 못 내리고 유럽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이것은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질 겁니다. 그러면 달러당 엔화가 155엔이 아니라 160엔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엔화 사서 쟁여 두자고 말입니다. 엔화 사서 쟁여 두는 것은요. 나의 여윳돈으로 내가 일본 여행을 앞으로 몇 번 간다.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곱하기 비용 이렇게 해서 좀 사놓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 여행 비용을 지금 미리 좀 사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3월 29일 890.31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만 엔씩 그렇게 매일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서 말입니다. 계속 쟁여 두려고요. 일본 여행을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일본 여행을 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화를 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엔화는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행 경비를 여윳돈으로 모아두는 것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일본 여행을 안 가게 됐어요. 근데 엔화 값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일거양득인 거죠. 여행 갈 경비를 미리 돈으로 바꿔놨는데 쌀 때 이게 비싸게 올라가기까지 했네. 그러면 이득까지 생기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지금은요. 주식시장은 꼭대기까지 다 와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하기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엔화를 한 번쯤 보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번쯤 보시라. 이게 여러분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꼭 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외환시장은 반드시 우리가 익혀놔야 되고요. 또 외환시장의 분위기가 우리가 알아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저는 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하고요. 그게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데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입니다. 너무 지독하게 보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시장을 보시면서 시장을 따라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엔화를 사서 제가 950원 밑으로 사라고 이야기했는데 한꺼번에 왕창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고 나서 저한테다가 막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